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원래 셔츠하고 넥타이를 메고 와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너무 급해서 너무 급한 마음에 그냥 티셔츠만 입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마음이 너무 급해서요. 여러분들이 2019년 7월 22일 일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드디어 KIIP 종합평가를 보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급하게 이 자리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험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 문제를 같이 푸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연습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이 시험의 스타일, 이 시험의 타입을 같이 알아보고 또 시험을 같이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1번부터 38번까지가 1, 2, 3, 4 이렇게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장문 문제가 나갑니다. 장문 문제는요, 200자, 200글자를 쓰는 문제가 되는데요. 자, 1번부터 38번까지 중에 1번부터 18번까지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공부했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실력, 한국어 능력을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선생님 그럼 19번부터 38번까지는 뭡니까? 이것은 5단계의 한국사회와 이해, 한국사회 이해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8번까지는 한국어 실력, 19번부터 38번까지는 한국사회 이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문 문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같이 연습하면서 어떤 스타일의 어떤 양식의 문제가 나오는지를 같이 알아보고 또 시험 연습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기본소양 종합평가 필기시험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요. 친구들 모두 이번 시험에 시험애가 나왔는데요. 여기는 합격 또는 불합격. 합격은 붙다, 불합격은 떨어지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 되고요. 애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결혼식을 간단하게 해서 결혼식 비용. 비용이라는 것은 돈이죠. 돈을 많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다, 적게 들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결혼식을 간단하게 했어요. 간단하게 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비용을 많이 아끼다 또는 절약하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절약할 수 있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돈을 벌다인데 비용을 벌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벌다는 아니고요. 결혼식을 치르다 라고 하지만 비용을 치르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에바씨는 시댁 식구들과, 여기가 중요해요. 식구는 가족이죠. 가족들과 잘 지내요. 서로 사랑해요. 식구, 가족이 나오면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화목하다, 가족이 화목하다, 식구들끼리 화목하다, 가정이 화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요.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뿌듯하다, 보람이 있다 라는 뜻이고요. 서먹하다, 서운하다 라는 것은 그냥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분, 느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니죠. 뿌듯하다도 마찬가지고요. 정직하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않아요 이런 뜻이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자, 5번부터 6번까지 풀어봅시다. 반대인 것을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바트씨는 아주 진보적인 편이지만 바트씨의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다. 진보의 반대가 뭡니까? 보수죠. 보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보면 비관적이다, 나쁘게 생각해요. 낙천적이다, 좋게 생각해요. 이게 반대말이 되겠고요. 진보적, 개방적은 비슷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개방,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있지 않을 때도 규칙을 위반하면 안 된다. 비슷한 말은요, 어기다가 되겠고요. 반대말은 지키다가 되겠고, 이것과 비슷한 말은 준수하다. 법을 준수하다, 법을 지키다. 규칙을 준수하다, 규칙을 지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키다가 답이 되겠죠.
자, 7번부터 10번까지 다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찾는 겁니다. 내일도 회사에 나가요. 내일은 휴일이에요. 휴일이에요. 그래서 출근을 안 해요. 자, 이것이 이유가 되겠죠. 이유인데 휴일 때문에, 휴일 덕분에, 휴일 이어서 모두 다 이유가 됩니다. 휴일치고는 아니고요.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답입니까? 휴일이어서, 이건 맞습니다. 그죠? 휴일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가 있는데요. 휴일이기 때문에가 맞죠. 휴일이다, 휴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죠. 휴일 덕분에가 아니라 휴일인 덕분에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가장 쉬운 문법이 답이네요. 자, 8번을 봅시다. 에바씨, 우산 안 가지고 가요? 고마워요. 바야르씨가 얘기해주지 않았으면 우산을 놓고 갔어요? 아니요. 위험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거의 그렇게 했어요. 거의 놓고 갔어요. 뭐뭐을 뻔하다 라는 말이요. 거의 그렇게 했어요. 위험했어요. 2번이 답이 되겠죠. 요즘은 좀 한가하세요. 한가하다. 여유가 있다. 시간이 많이 있다 라는 뜻이 되겠죠. 한가하기는요. 뭐뭐기는요 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에요를 강조하는 겁니다. 한가하기는요. 한가하지 않아요. 회사 일이 어때요? 많다라고 얘기했죠. 회사 일이 많다. 그리고 한국어 시험도 봐야 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가 들어가니까 여기는요. 많고 많을 뿐만 아니라 많은 데다가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많은 데다가가 여기 있네요. 자,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요즘은 컵을 가지고 다니시나 봐요. 네, 종이컵을 사용하면 건강에도 안 좋다. 여기 좋다라는 말이 다 나와 있죠. 안 좋다. 그리고 환경도 오염되다. 여기 도를 보면 당연히 and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좋고 좋을 뿐만 아니라 좋은 데다가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좋을 뿐만 아니라가 답이 되겠네요. 자, 한 문장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다, 꿈을 이루다. 자, 여기를 보면요. 포기하지 않아요. if, 만약에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꿈을 이뤄요. 이런 말이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는다면이 여기 있네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서점에 가다, 내 책을 사다, 친구 것도 한 권 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서점에 가요. 그리고 서점에서 내 책을 사요. 그래서 여기는 서점에 가서 내 책을 사요.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요. 여기에 답이 있네요. 1번이 답이 되겠지만 뒤에를 한번 살펴봅시다. 내 책을 사요. 서점에 갔어요. 내 책을 사요. 그러면 친구 것도 한 권 사는 것 쉬운 일입니다. 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같이 사요. 사는 김에로 연결하면 되겠죠. 이 일을 하면 뒤에 있는 일이 하기 쉬워요. 하기 편해요. 라고 얘기할 때 뭐뭐는 김에 라고 얘기하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서점에 가서 내 책을 사는 김에 친구 것도 한 권 샀다. 자, 13번을 봅시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에게 교통사고는 한 번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2011년 여름에 있었던 교통사고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다. 왜냐하면 그 교통사고 때문에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운전을 하면서 강남역 앞을 지나고 있었는데 앞차가 갑자기 서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지나가던 남자가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그 남자의 도움으로 교통사고를 잘 처리할 수 있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나는 도움을 준 그 남자에게 고맙다고 전화를 했고 감사의 뜻으로 저녁을 샀다. 그렇게 우리는 친해져서 2012년 2월에 결혼을 했다. 그리고 괄호가 있습니다. 자,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운전을 하면요. 교통사고가 날 수 있어요. 한 번쯤 날 수 있죠. 그런데 그 교통사고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없었어요. 남편을 못 만났어요. 결혼을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왜냐면 내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니까요. 자, 찾아보면요. 그날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남편을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4번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교통사고입니다. 자, 14번을 봅시다. 에바씨, 다음 주에 있는 송년회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네, 잘 되고 있어요. 바야르씨. 에바씨가 많이 바쁠 텐데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미안하기는요. 자, 미안하기는요 라고 하면 미안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요. 뒤에 있는 말은 괜찮아요. 제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바야르 씨도 바쁘잖아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모임은 제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게 되겠죠. 만약에요.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화를 내는 거죠. 화내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화내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음식 준비를 못했어요. 자, 이건 어울리지 않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냐씨, 결혼 준비 잘 돼가고 있어요? 요즘 바쁘지요? 네,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러 가지다. 자, 이런 뜻이죠. 비용도 많이 들고요.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뜻이죠. 예단은 어떻게 해요? 예단은 안 하기로 했어요. 예단은 왜 안 하기로 했어요? 낭비예요. 자, 우리 4단계 1과에서 배웠습니다. 예단은 이렇게 강조할 때 예단이야말로 낭비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예단이야말로 낭비인 것 같아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을 봅시다. 먼저 읽어볼게요. 진주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유명하다. 옛날부터 진주 사람들은 남강에 유등을 띄어보내는 유등놀이를 즐겼는데 이것이 유래가 되어 2002년에 처음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시작되었다. 이 축제는 매년 10월에 열리고 있다. 축제가 열리는 동안 강물 위에는 다양한 유등이 전시된다. 다리를 건너면서 또는 강변을 걸으면서 구경할 수도 있고 배를 타고 좀 더 가까이에서 유등을 보는 행사에 참가할 수도 있다. 빛과 물이 함께 어우러진 유등의 모습이 아름답고 볼만하다. 그 밖에 각종 공연과 불꽃놀이 같은 축하 행사도 많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다양하게 개최된다. 그 중에서 유등을 직접 만들고 소원을 적어서 강에 띄어보내는 행사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 미리 참가 신청을 하면 참가비를 내지 않고 무료로 할 수 있다. 자, 다음에서 알 수 없는 것은 그러니까요. 그냥 여기에 없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자, 1번 축제의 이름 여기 나와 있네요.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축제의 이름입니다. 축제를 하는 시기, 시간, 기간을 시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when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언제예요? 매년 10월에 열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축제에서 하는 행사 뭐가 있습니까? 다양한 유등이 전시되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유등을 보는 행사, 이런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요, 불꽃놀이, 각종 공연, 이런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등을 직접 만들고 소원을 적어서 띄어보내는 행사, 전시, 이렇게 다 나와 있네요.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축제 참가 신청 방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7번을 봅시다. 자, 다음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자, 여기 보면요. 서로가 마주보면 다져온 사랑을 이제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큰 사랑으로 키우고자 합니다. 저희 두 사람의 사랑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앞날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빨리 읽은 이유는요. 필요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기에요. 자, 봅시다. 결혼식을 하는데요. 토요일 오후 1시 맞네요. 행복 예식장 1층에서 결혼한다. 행복 예식장 1층 맞네요. 신랑은 큰아들이고 신부는 큰딸이다. 큰아들, 큰딸. 어떻게 알아요? 여기 없는데? 장남이 큰아들이란 뜻이고요. 장녀가 큰딸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첫째란 뜻인데 둘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남이라고 얘기하고요. 둘째는 뭐라고 합니까? 차녀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요,
4남, 5남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도 3녀, 4녀, 5녀 이렇게 숫자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장남, 차남, 3남, 4남, 5남 그 다음에 장녀, 차녀, 3녀, 4녀, 5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랑 결혼합니까? 희영 씨하고 세희 씨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랑은 희영 씨고요. 신부는 세희 씨인데요. 이 사람 성이 뭐예요? 김 씨예요. 김희영 씨고요. 이 사람 성은 김 씨예요. 김세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빠, 엄마인데요. 한국에서는 아빠의 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김희영, 김세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김세희 씨는 맞는데요. 김준상 씨가 아니라 김희영 씨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은 답이 아니네요. 여기는 장남, 장녀. 그래서 맞고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을 봅시다. 중심 내용, 주제를 찾는 내용입니다. 이웃은 서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나 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웃사촌은 서로 이웃에 살면서 정이 들어 사촌 형제나 다를 바 없이 가까운 이웃을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이웃을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농경 생활을 해오면서 서로 돕고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다 보니 어느새 가까운 친척만큼 친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큰일이 있을 때에는 늘 이웃과 상의하고 결정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주거 형태와 생활 방식이 변화하면서 이웃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다는 이웃끼리 교류가 적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나름대로의 지역 공동체 의식이 존재하고 친밀한 이웃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의 중심 내용, 주제는요, 진짜 하고 싶은 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주제, 중심 내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진짜로 하고 싶습니까? 이웃이라는 게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웃을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현대에는 친밀한 이웃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현대에도 계속 이웃들은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웃은 가까이 지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현대에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번부터 18번까지는요. 한국어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을 알아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19번부터 38번까지는요. 한국 사회의 이해, 그러니까 여기는 1단계부터 4단계에서 배운 내용이 나오고 여기서는 한국 사회의 이해, 그러니까 5단계에서 배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5단계에서 배우는 내용 19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자, 그런데 19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아내는 남편의 형을 서방님이라고 부른다. 아니요, 아주버님이라고 부릅니다. 아주버님, 남편의 형. 아내는 남편의 누나를 형님이라고 부른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을 호칭이라고 하는데요. 명칭은 뭡니까? 호칭은 형님이 맞는데 명칭은 시누이가 되겠습니다. 시누이인데 형님 이렇게 부릅니다. 남편은 아내의 여동생을 처제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맞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남동생을 도련님이라고 부른다. 아니죠. 처남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3번이네요. 자,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모두 4대 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4대 보험이 정확하게 건강, 고용, 국민, 그리고 산재라고 하는데 산업재해 보상보험입니다. 자, 이 네 가지가 4대 보험인 건 맞는데 설명이 맞는 것을 고른 거예요. 옳은 설명을 모두 골라봅시다. 건강보험은요, 의료비를 지원받는 거 맞습니다. 네, 맞아요. 고용보험이라는 것은요, 회사에서 fired, 그러니까 잘렸어요. 해고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보험은 해고되었을 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 돈을 도와준다. 돈을 도와줘요.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고용이 바로 해고되었을 때 돈을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죠. 자, 국민연금은요, 나이가 많아 돈을 벌기 어려울 때, 즉 퇴직 후에, 은퇴라고도 하죠. 은퇴 후 생계비를 지어받는다. 역시 돈을 조금씩 받는 것을 국민연금이라고 하죠. 아까 고용보험이 이쪽으로 연결됐으니까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이게 아니겠죠. 이겁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 돈을 받는 것, 이것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업과 디귿이 맞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상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한국의 정식 이름은 대한민국. 네, 맞습니다. 맞는데 대한민국은요,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수립되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아니네요. 한국의 국기는 태극기. 네, 맞습니다. 태극기 중앙에는요, 중앙에는 태극 문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에 사괴가 있죠. 건곤이감이 있죠. 그러니까 아니네요. 순서가 바뀌었네요. 한국의 국가는 아리랑이 아니라 애국가고 전체 사절은 맞습니다. 한국의 국화는 무궁화 맞고요. 무궁화라는 뜻은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 네, 다 맞네요.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2번도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한국의 보육제도 한번 알아봅시다. 보육제도는요, 먼저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이 정도까지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린이집은요, 만 0세, 그러니까 태어나면 바로 보낼 수 있는 곳이고요. 언제까지? 취학 전. 취학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입학을 얘기하는 건데요. 만 0세부터 태어나자마자 보낼 수 있고 취학 전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유치원은 이때는 안 돼요. 언제부터 돼요? 만 3세부터. 여기는 똑같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취학 전까지 교육을 시켜주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0, 3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4번부터 볼게요. 어린이집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자,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어린이집이 아니라 유치원이죠. 자, 2번을 봅시다. 유치원은 만 0세부터 취학 전까지. 자, 만 0세부터 취학 전까지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이죠. 아니네요. 자,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셋째 아이부터는 보육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아니요. 셋째 아이 당연히 보육비를 지원합니다. 도와줍니다. 더 많이 도와줄 거예요. 더 많이 도와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1번이 답이 될 텐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요? 84개월. 아이가 태어나고 84개월이 될 때까지 계속 양육수당을요, 10에서 20만 원 정도, 지역마다 달라요. 이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달에요. 자, 23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보기에 제시된 용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 한국 사회 현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조기 유아, 기러기 아빠. 자, 이것은요, 교육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교육열 하면 사교육 하면 사교육 때문에 돈이 들어요. 사교육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왜 교육열이 높습니까? 왜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요? 자, 이거는요, 입시 경쟁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요, 높은 교육열, 그 다음에 치열한 입시 경쟁, 높은 사교육비 부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원만한이라는 것은 문제 없는 가족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이건 아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봅시다. 나를 채워봅시다. 집을 사거나 전세 또는 월세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갑니까? 부동산에 가죠. 부동산은 원래는요, 부동산, 공인, 중개, 사무소,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이게 진짜 이름이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거든요.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아저씨가 공인중개사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명을 듣는 것이 안전합니다. 좋습니다. 편리하기도 하고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뭐뭐에 기록되다라는 것은 써있다, 쓰여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디에 써 있습니까? 집주인이 써 있고요. 그 부동산, 집 또는 땅에 관련된 것들이 써 있는 곳은요. 바로 등기부 등본입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와 등기부 등본을 찾으면 되겠네요. 1번이 답이네요. 자, 25번을 봅시다. 밑줄 친 이 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날은 8월 15일인데요. 광복절입니까? 광복절이 아닙니다. 왜냐면 음력이잖아요. 광복절은 양력이고요. 음력 8월 15일은 추석이 되겠죠. 한국의 큰 명절이죠. 자, 먹을 것이 많고 가을이니까요. 추수를 하죠. 수확을 합니다. 이거 알아두시고요. 날씨도 좋아요. 가을이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날만 같아라. 이날이 언제냐면요. 한가위입니다. 한가위는 추석을 얘기하는 거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도 있다. 추석만 같아라. 자, 그러면 추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추석에는 뭘 합니까? 웃 어른께 세배를 드리며 건강을 기원한다. 세배 언제 드립니까? 설날이죠. 설날은 음력이고 1월 1일이죠.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떡국은 언제 먹습니까? 역시 설날입니다. 그리고 오곡밥은 언제 먹어요? 정월대보름에 먹는데 이거는 음력 1월 15일입니다. 자, 핵곡식과 핵과일로, 자, 가을이니까 수확을 한다고 그랬죠? 새로운 곡식, 새로운 과일, 그러니까 방금 수확한 곡식과 과일로 조상께 차례를 지낸다, 제사를 지낸다, 이런 거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 설이죠. 송편 언제 먹습니까? 이건 맞아요. 이건 추석에 먹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봅시다. 겨울연가, 대장금, 풀하우스 등과 같은 한국 드라마가 있었고요. 경쾌한 리듬과 쉬운 멜로디, 멋진 춤 등이 어우러진 K-팝. 자, 한국 드라마와 K-팝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한국에서 출발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한국의 대중문화, 이것을 한류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것은 한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겨울연가, 대장금, 풀하우스 같은 드라마와 K-팝은요. 전통문화는 절대 아니죠. 그리고 한국으로 수입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한국 것이죠. 한국 것이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번이 되겠네요. 자,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보다라는 말이 나왔으면 이걸 지워버리고 기초자치단체가 크다? 아니네요. 기초자치단체가 훨씬 작지요.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다. 아니요.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까지 다 실시되고 있어요. 아니네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네, 맞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도지사는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광역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아니요. 도지사도 광역시장도 모두 다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있습니다. 임명하는 건 없어요. 자, 28번을 봅시다. 보기를 읽어볼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다. 나타내다.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이나 글을 통해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표현하는 것을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되겠죠. 자, 29번을 봅시다. 자, 한국은 1996년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OECD에 가입했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 에이펙 회담을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세계 20개국 주요 나라의 모임인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 이것은요, 다 국제관계네요. 국제관계에서인데, 한국이요, 가입도 하고, 회담을 개최하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만큼 이 국제관계에서 자리가, 이미지가, 인상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상이 상승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자리가 위치가 올라갔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0번을 봅시다. 내용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 재래시장, 홈쇼핑, 마트, 쇼핑몰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요. 물건을 사고 파는 곳,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요, 거래라고도 얘기하고요, 매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다. 다양한 여러 가지, 여기에 있네요. 다양한 상품, 여러 가지 물건 사고 팔다, 이런 곳을 얘기하는 거네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31번 봅시다. 법 집행기관으로 검찰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법원과 검찰과 경찰이 있습니다. 자,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는 곳이고요. 경찰은 범죄자를 잡는 곳입니다. 그럼 검찰은 무엇을 할까요? 자, 봅시다. 범죄자의 형벌 정도를 최종 확정한다. 이거는 재판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하는 일입니다. 검찰이 아니네요. 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법원에 청구한다. 청구한다는 거는 요청하다, 요구하다, 청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검찰이 하는 일입니다. 니은이 맞네요. 112로 전화 신고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2는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재판에 참여하여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처벌을 요구한다. 재판을 청구한다. 이것이 검찰이 하는 일입니다. 니은과 리을,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애국가 가사를요, 1절부터 4절까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요. 3번만 봅시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자, 애국가에는요, 달이 나와요. 달이 나오고 태양은 안 나옵니다. 3절은 이 부분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33번을 보도록 합시다. 가나에 해당하는 기관, 모든 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한다 라는 건요,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기관 뭡니까? 여기 딱 봐도 인권이라고 나와 있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를 확인해 봅시다.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있게 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국가기관의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 이건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피해를 구제한다, 보호한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라는 나라랑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태조는 왕건이고 수도는 개성이었다. 방금 얘기했던 코리아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니죠. 조선의 정치사회를 얘기해야 돼요. 일본과 협력하여 중국의 침략을 막아냈다. 자, 이것은요, 임진왜란 1592년부터 1599년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바뀌었어요. 일본과 중국이 바뀌었죠. 그래서 중국과 협력을 했고요, 일본의 침략을 막아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굉장히 큰 활약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죠. 바뀌었어요. 불교 사상을 토대로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다. 자, 조선은 무조건 유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조선은 유교다. 3번이 아니네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등으로 신분이 구분되어 있었다. 네, 양반, 이거 중요합니다. 양반이 조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고려는 귀족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조선 왕조의 네 번째 왕.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 되면요, 한국인이 되면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의연, 숙경연, 정순원, 철고순이라는 조선 왕조의 왕을 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번째까지만 외웁시다. 태정,
태조, 정종, 태종, 세종대왕입니다. 네 번째 왕. 네 번째 왕은 세종대왕이고, 여러분들 이걸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한국에 만원짜리 1만원권 지폐, 만원짜리 지폐에 등장하는 인물은 당연히 세종대왕이 되겠죠. 세종대왕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당연히 한글이죠. 한글을 만들었어요. 자, 한글을요, 그냥 여기에 한글이라고 하면 너무 쉬운 문제니까 조금 다르게 훈민, 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한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한글을 만들었다. 2번이 되겠죠.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거는 이순신 장군이고요. 100원짜리에 있는 분입니다. 한국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다. 이건 광개토 대왕. 돈에는 없습니다.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군대를 양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건요. 이이 또는 이율곡이고요. 이렇게 주장한 사실은요. 10만 양병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36번을 봅시다. 고려시대 귀족. 자, 고려는 귀족이라고 했죠. 그런데요. 조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선은 양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려는 귀족이고요. 그래서 3번부터 보면 사회 지배 계급으로서 양반이라고도 불렸다. 아니요, 이건 조선이죠. 그러니까 3번은 일단 아니네요. 평민과 달리 관직에 진출하기 어려웠다. 평민은 어려웠지만 귀족은 쉬웠어요. 그러니까 아니죠. 자, 농사와 장사를 글 읽는 것만큼 귀하게 여겼다? 아니요. 귀족은 농사와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답이네요. 화려하고 세련된 문화를 발전시켰다. 네. 고려시대는 화려하다, 세련되다,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네요. 자, 37번 봅시다. 한국에서 가장 큰 섬은요.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표적인 관광지도 제주도죠. 첫 번째 관광지, 제일 좋은 관광지가 되겠어요. 자, 제주도는요.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산이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산이 생기고 섬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화산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산활동과 관련된 지형을 많이 찾아볼 수 있죠. 맞네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이 위치하고 있다. 아니요. 여기는 한라산이 있죠. 백두산은 북한에 있습니까? 아니네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한국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되었다. 네, 그렇게 결정되었죠. 선택돼서 결정됐습니다. 맞고요. 옛날부터 제주도의 별명은요. 삼다도예요. 삼다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섬이라는 뜻인데 세 가지가 많다. 뭐가 많아요? 바람, 돌, 여자가 많은 지역. 삼다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맞죠? 그러니까 2번만 틀렸어요. 옳지 않은 것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을 봅시다. 현장 답사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할 때 필요한 과정들인데요. 순서를 배열해 봅시다. 먼저요. 주제를 정해야 되겠죠. 주제. 자, 어떤 주제로 할 것이냐를 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갈 거예요? 장소를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진짜로 가야 됩니다. 진짜로 가서 인터뷰도 하고 관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땠어요? 보고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주제가 가장 먼저다. 보고서가 가장 마지막이다. 1번, 4번을 일단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라, 다, 가, 나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38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다음은 장문입니다. 자, 장문은요 200자 내로 쓰는 거예요. 200자 정도 쓰면 되니까 아주 짧은 글입니다.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뭐였습니까? 좋아하는 영화의 제목은 무엇인가? 그 영화의 줄거리는 어떠한가? 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좋아하는 영화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뭐뭐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제가 가장 재미있게 봤던 또는 본 영화는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제가 가장 재미있게 봤던 영화는 뭐뭐입니다. 뭐뭐이다. 자, 제가가 아니라 내가죠.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뭐뭐이다. 내가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는 뭐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영화의 줄거리는 어떻습니까?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쓰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4단계에서 공부를 했어요. 영화, 드라마라는 주제가 있었는데요. 재미있어요. 이렇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용이 또는 줄거리가 흥미진진하다. 내용이, 줄거리가 흥미진진해서 재미있어요. 그리고 배우가 멋있다. 멋있고, 또는 예쁘고, 여자면 예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연기력이 뛰어나다. 연기력이 뛰어나요. 연기를 정말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영상미가 아름답다. 또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배경음악. 배경음악이 아름답다. 너무 좋다. 라고 하죠.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그래서 배경음악이 아름답다. 너무 좋다. 자, 이런 식으로 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렇게 써주시면 여러분들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재미있어요. 좋아하는 배우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이렇게 내용이, 줄거리가 흥미진진하다. 배우가 멋있고 연기력이 뛰어나다. 영상미가 아름답다. 영상미가 뛰어나다. 배경음악이 아름답다. 배경음악이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 중에 어휘를 이렇게 잘 활용해서 쓰면 아주 빨리 많이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좋은 내용을 쓸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는지 잘 아시겠죠? 이런 양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했던 한국어 문법과 어휘를 공부하셔야 되고요. 19번부터 38번까지 나오는 한국사회 이해도 준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보고 오시고요.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종합평가 시험 꼭 잘 보시고요. 꼭 합격하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